3월 6일 북한 동창리에서 탄도미사일 4발이 발사되었는데 1000km 정도 비행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ICBM은 아니지 않냐. ICBM은 대륙간 단도탄입니다. 이제 이것은 중거리 정도 되겠네요. 이제 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이제 대화를 나눌 게 뭐냐? 사드 문제죠. 사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드 때문에 중국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관광객을 한국에 못 가게 막고 화장품 수입을 막고 한류를 끊게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또 롯데 기업 세무조사를 한다, 뭐를 한다 등등 이제 불이익을 실제로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중국인들은 특성이 어떨 것 같습니까? 중국인 특성은 강자에는 굽히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군림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나는 정의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는다 이거예요. 생존 본능이라도 좋고, 그리고 돈만 되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들이 중국인입니다. 중국인 의식 속에는 평등이다, 자유다, 인권이다 그런 건 없어요. 왜 그러냐? 어려서부터 그걸 중점으로 배우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돈 벌고 권력 잡고 남보다 더 행세하고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도 그게 작용할 수밖에 없죠. 강한 나라에는 굽히고 약한 나라는 군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군사적인 충돌이 있어도 대응이 달라져요. 중국하고 일본, 센카쿠 사태로 지금도 대립하고 그전에도 대립하고 있지만은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질 않아요. 중국, 일본은 내부적으로 단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은 유독 심하게 나온다 이거예요. 왜냐? 내부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흔들어 보자 이거죠. 뜻대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약하게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또 기업들도 그래요. 지금 당장이 그러니까 기업이 불이익받고 하지 않냐. 하지만 뭔 불이익을 받습니까? 롯데요? 예, 그 경우 물론 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드 부지 제공했다고. 그러나 중국에서 발빠른 기업은 이미 일찌감치 다 떠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다른 나라로. 왜 그렇겠습니까? 중국이라는 나라 인건비 너무 많이 올랐고 여러 이익지점은 없어지는데 규제 제재는 더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전 세계 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에.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들어와질까요? 안 들어오지요. 왜 안 들어오냐? 이 중국 부정부패, 그 다음에 성장률 둔화, 그리고 거기에 또 중국의 모든 그 부자들 자본 유출 여러 가지가 얽혀 있거든요. 또 비능률, 비생산이 쌓일 대로 쌓여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고 이러한데 끝없이 자본이 들어가겠습니까? 오히려 들어간 자본이 터져 나오는 그 시기가 도래하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감춰졌던 그 부분들이 한꺼번에 터져서 폭발한다 이거죠. 자본이 들어오지 않고 유출이 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처럼 계속 자본이 들어와만 준다면 되지요. 상관없겠죠. 그러나 언제까지 자본이 끝없이 들어오겠냐 이겁니다. 나가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들이 중국에선 탈출해야 될 시기다. 이런 것이죠. 오히려 다른 데서 생산해서 중국에 수출하고 이런 건 몰라도 직접 가서 생산하는 것은 이제 타선이 안 맞는 시절이 돌아간다. 만약 자본 유출이 심해지면 중국 정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대부분 나라에서 나서서 유출을 막아버릴 거예요. 그 나라는 일당 독재 국가니까. 하나의 당이 다스린 독재 국가거든요. 자본 시장에 개입 안 하겠다 아무리 약속해도 약속 지켜지냐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다음에 자본 빼내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굳이 중국에 애를 써서 투자하고 할 시기는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 눈치 보고 할 일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드는 무엇이겠습니까? 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거지만 다시 언급을 해볼까 해요.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이죠. 고고도, 아주 고공으로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이 바로 사드 체제입니다. 근데 그게 한쪽에서는 필요 없다. 또 한쪽에서는 다 요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실패 많이 한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반대파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반대를 하려면 온갖 이유를 대기 마련이죠. 제주 해군기지 반대할 때 심지어는 그랬잖아요. 그 바위 밑에 깨고 그러면은 자연경관 파손된다. 아니면은 수중 생물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온갖 이유를 다 댔잖아요. 이제 그와 같은 건데요. 아무튼 반대하려는 사람 여러 가지로 반대를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중에 어떤 요격 미사일도 100% 다 요격을 방어하는 미사일은 없고 앞으로도 그런 건 존재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정말 요격률이 굉장히 뛰어나다면 또 반대로 공격하는 미사일도 더 정밀해지고 회피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100% 요격은 영원히 앞으로도 얻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미사일 필요 없다 아니죠. 그럴수록 필요하죠. 예를 들자면 중국, 러시아가 한국보다 군사력이 강하니까 대한민국 국군이 있으면 뭐하냐? 그거 없애버리자. 이와 같은 논리예요. 그런 거는. 이제 사드는 반드시 한국 입장에서 필요합니다. 왜냐? 핵미사일은 무조건 막아야 되거든요. 어떤 경우라도. 막아야 되는데 뭘로 막습니까? 사드도 없으면 뭘로 막아요? 뭐 손바닥으로 막아요? 요격률이 설령 떨어지더라 하더라도 요격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이제 사드를 설치하면은 우선 주요 시설을 막는 것도 막는 거지만은 대한민국에 뭐가 또 많이 있습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또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터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또 사드는 꼭 필요한데 그럼 중국이 왜 저런 반발을 할까요? 그 전에는 좀 가만히 있더니 사실 이 사드 설치 안에도 중국 곳곳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미국은 모든 레이더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조리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도 아니죠. 사드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중국이 뭐 어마어마하게 불리하고 내가 볼 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또 실제로 중국 입장에서는 명분이 안 돼요. 엄밀히 말하면. 왜냐? 북한 핵무장 하는데 알게 모르게 뒤에서 지원하고 막아준 게 누굽니까? 중국입니다. 앞으로는 유엔의 제재 동참하겠다 계속하면서도 뒤로는 북한을 묵인하고 지원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북한에 핵미사일이 없으면 우리 사드 할 필요 없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사드 설치되는 걸 싫다 하려면 나서서 북한의 핵무장을 막아라. 또 그렇게 한국에서는 요구하는 거예요. 중국한테.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뒤로 비호하면서 한국 사드 설치하지 말아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계속 때리면 너는 그냥 더 맞아라. 조금 더 맞아라. 뼈가 부러질 때까지 더 맞아라. 이런 소리죠. 그래서 그 명분이 안 되고 또 명분이 안 되는 거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 중국은 한국을 노리는 미사일이 600기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한국에 발사해서 한국의 모든 곳을 파괴할 수 있는 미사일이 600기 정도, 600기에서 1000기 정도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맨손으로 지키고 있어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 오히려 그보다 더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국에서 전술 핵무기를 다시 한국에 들여오느냐 마느냐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한국은 핵무장을 단행해야 돼요. 앞으로 물론 미국하고 여차해서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전술의 핵무기도 들어오고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드 문제로 중국에서 보복으로 나온다.
그럼 처음에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한국도 보복으로 나가면 돼요, 같이. 왜 그렇겠습니까? 중국의 제1투자국이 한국입니다. 그리고 관광객, 중국 관광객 제일 많이 가는 나라가 또 한국입니다. 물론 한국에 중국 관광객이 엄청나게 들어오지요. 서로 피차 일반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보복하면 한국도 보복하는 거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손해 안 보겠습니까? 똑같이 보는 겁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 보복하면 또 한국도 또 보복하면 돼요. 한국에 삼성전자 반도체 안 들어가면 중국의 완제품 나오지를 못해요. 전자제품이 뭐고. 그리고 중국은 한국 등에서 제품을 수입해가지고 거기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이나 일본을 경제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딱히 그런 게 없어요, 아직은. 앞으로 중국이 더 발전해가지고 모든 부분의 부품이고 뭐고 자기들이 자급자족하고 할 정도 되면 그때는 사정이 달라지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 중국이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느냐? 부패가 극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부패가 극. 부정부패가 한국하고는 그야말로 비교 불가지요. 일반 군부의 장성이 한번 체포되면 조 단위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중국은 조 단위 부정이다 이거예요. 장성급만 해도. 나머지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몇억 가지고 감옥에 가고 어쩌고 하면은 중국인들 네티즌들 글 써놓은 거 보세요. 그냥 중국에서는 개장급이 하는 거라고 그래놔요. 개장급. 과장도 아니고 개장급. 그건 부정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래요. 자, 그렇고요. 또 중국이란 나라는 통계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허위 통계가 난무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세피난처 여러분 아시죠? 조세피난처에 불법 자금들이 나가가지고 세탁도 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거기 바로 1등 국가가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그리고 지금 중국은 현재 기업들이 탈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수많은 부자들이 자금을 유출시키고 있습니다. 외국으로. 그리고 외국으로 떠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못 막는 것이 왜 못 막느냐? 당 간부들하고 딱 짜가지고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사방으로 떠나고 있고 성장률도 지금 6%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은 부동산에 너무 많은 돈이 몰려 있어요. 한 2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중국에는 고층 빌딩이 저 상해 포동밖에 없었어요. 포동. 그러나 지금은 중국 전역에 아주 빌딩, 마천루가 수도 없이 솟아있다고 그러죠. 마천루. 그런데 거기에 텅텅 빈다는 거죠. 그곳이. 이 부동산에 돈이 꽉 묶여버리면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식은 회전이라도 되지만 이건 회전이 안 돼요. 지금 그 상황에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도 큰 소리 칠 때가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 사드 문제는 한국 정부가 쭉 밀고 나가고 하면은 다 해결되게 돼 있다 이렇게 제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일각 정치권에서 이거 잘못하는 게 있어요. 이 사드를 반대하는 거 이것까지는 또 그렇다 쳐도 중국으로 들락날락 하면서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말을. 이제 그러고부터 지금 화장품에서부터 여러 가지 지금 중국에서 이 강공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흔들어 보겠다 이거죠. 왜냐? 한국 내부 사정이 딱 단결돼 있으면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지금 분열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기회를 타서 더 한번 흔들어 보자. 흔드는 방식은 뭐냐? 불이익을 줘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한국 국내 여론이 사드를 반대하자는 여론이 나올 게 아니냐. 이런 걸 노리고 지금 흔드는 겁니다. 딱 단결돼 있으면 중국이 안 흔들어요. 그런데 정치권이 앞장서서 다리 놓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중국은 동맹국이 아닙니다. 또 북한은 적국이고. 그러할 때 중국의 그런 행위는 한국을 위태롭게 또 하는 거죠. 그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장을 한다. 그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거는 원래 밖에 다른 나라하고 뭐가 연관될 때는 안으로 중심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그때 외국하고 통하고 한국하고는 등을 진다. 그럼 그건 한국인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몸뚱이는 한국인이라도 정신은 한국인이 아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 핵무장만 해도 그렇잖아요. 전에 뭘 했습니까? 계속 그 비호하는 세력은 북한은 핵무장하지 않을 것이다. 핵무장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변호해 줬잖아요. 그러다가 저렇게 결정적으로 딱 드러나니까 또 어떻게 말을 바꿉니까? 북한이 핵무장한 것은 한국 정부가 잘못해서다, 압박을 해서다, 미국이 압박해서다. 이렇게 또 변호하잖아요. 이게 한국인입니까? 정신은 한국인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가 하고 대립이 오고 할 때는 한국 사람은 한국 편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적국하고 통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그게? 또 중국하고 한국하고 어떤 대립 상태가 오면 한국을 두어하고 한국 안으로 뭉치고 한국이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데 중국의 입이 돼가지고 입을 놀리고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유야 어찌됐든. 그러니까 10년, 20년 쭉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항상 영원히 북한 편이 돼가지고 그쪽 편에 서가지고 비호하고 두요하고 항상 한국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사람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알려드립니다. 간혹 댓글에 보면은 월드 미래판 연구소 소장 그러면 되는데 그냥 소장 그러면 칭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뜬금없이 김경재 총재 혹은 양동안 박사 또 어떤 이는 또 이화영 목사 그렇게 칭해요. 또 어떤 이는 박안철 씨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그런 이름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댓글 달지 마세요. 아니니까. 그리고 누군가 그런 댓글 다니면 아니라고 또 해주세요. 그거 몰라서 그러니까. 저는 상관이 그분들하고 없어요. 전혀. 그리고 유튜브 사용 다들 잘 아시죠? 퍼가기도 하고 여러 사람 보내기도 하고 무료 구독 뭐 이런 것도 다들 하시는데 아직 그런 거 잘 모르신 분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상하게 그게 안 보여가지고 못하는 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선 스마트폰으로 다 하지요. 스마트폰. 그럼 스마트폰에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댓글도 달고 무료 구독도 신청하고 하려면은 우선 구글 계정을 열어야 됩니다. 그거는 스마트폰 구입하면 구글 계정 열으라고 그거 떠요. 이 안드로이드폰 삼성전자 뭐 이런 경우는. 그런데 구글 계정 그건 환경 설정에 가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글 계정 뒤늦게라도 추가가 돼요. 환경 설정 가서 구글 계정을 하나 만들면은 아이디 비밀번호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은 유튜브고 지메일이고 모두 다 열리는 겁니다. 그럼 유튜브 보면 자동으로 탁 열려요. 그럼 거기에 자 무료 구독을 신청하자 할 것 같으면은 유튜브 화면 밑에 구독이라고 글자 있어요. 찾아보면 그 구독 옆에 눌러놓으면 구독 중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딱 통보가 오지요. 영상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그때 열어보면 돼요. 근데 통보가 안 온다. 그거 해놨는데 안 올 때는 그 유튜브 또 설정해 보면은 통보해주는 기능에 체크해 놓으면 됩니다. 유튜브 안에도 또 환경 설정하는 게 있어요. 설정하는 게 가만 저 위에 이렇게 보면은 톱니바퀴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보통 스마트폰에는 이렇게 선을 짤막하게 막대기를 3개 꺼놨거나 또 설정이거나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런 거 누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있어요. 자, 그리고
무료 구독은 구독 중이라 그러면 하면 되고, 그렇다면은 여러 사람 보내기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사람에게 내게 보내야 되겠다. 그때는 유튜브 화면 가만히 보세요. 그 화면 안에 살짝 오른쪽입니다. 그 윗부분에 보면은 거기 화살표가 하나 나와요. 그 화살표 누르고 들어가면은 거기 카카오톡,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아이콘이 보입니다. 아, 그러면 나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면 카카오톡 딱 누르세요. 그게 쉽죠? 카카오톡 들어가면은 자기 아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겠죠? 그럼 그 중에, 아, 이 사람한테 보내야 되겠다 하면 거기만 체크하세요. 10명이든 뭐 몇 명이든. 그래서 확인해서 보내면 날아갑니다. 저장하든지 확인하든지 하면 날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 사람 보내기는 그렇게 하세요. 이제 PC,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도 구글 계정, 뭐 지메일이든 뭐든 로그인 해가지고 하면은 유튜브에서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그 컴퓨터에는 유튜브 하면 바로 왼쪽인데 살짝 아래에 보면 공유란 글자가 있습니다. 공유, 추가 글자 옆에 공유가 있습니다. 그 공유 눌러 들어가면 아까처럼 그렇게 보낼 수 있어요. 또 거기도 화면 딱 안에 화살표 있습니다. 찾아서 보내면 돼요.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월드 미래판 연구소에서 올려놓은 지난 오래된 영상도 한번 같이 봐야 되겠다, 찾아봐야 되겠다 할 때는 간단합니다. 유튜브 화면 바로 딱 왼쪽 아래 보면은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이름을 누르세요. 그러니까 동영상 밑에는 반드시 올린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동영상이든 올린 사람 이름이 바로 밑에 있어요. 동영상 바로 밑에. 물론 그 유튜브 화면이 아니고 퍼간 화면에 그런 거 안 보여요. 유튜브 화면에는 그게 나옵니다. 유튜브 화면은 퍼가기 한 데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럼 퍼가기 한 데서도 유튜브 화면 들어오려면은 화면 딱 끄트머리, 오른쪽 끄트머리 부분 이렇게 마우스로 대보면 거기 유튜브 아이콘이 보입니다. 빨간 색깔로 나타나요. 마우스 대면. 그럼 거기 딱 누르고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유튜브 화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퍼가기 한 것도. 거기는 나와요. 유튜브 화면에는 다 나옵니다. 그게. 근데 퍼가기 한 화면에는 원래 안 나와요. 뭐 무료 구독이니 월드 미래판 연구소니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 아래 설명글도 안 나오고 퍼가기 화면은. 그런데 유튜브 화면으로 들어와야 보이는데 간단하다는 거죠. 그 화면 오른쪽 밑에 딱 마우스를 대보면 유튜브 아이콘이 보여요. 거기 누르고 들어오면 영상이 이제 유튜브 화면에서 보는 거죠. 아니 똑같은 그냥 PC든 스마트폰든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올린 사람 이름이 나와요.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리고 그러니까 화면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이름을 누르고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그 홈이 나옵니다. 그 홈 옆에 동영상 글자가 있어요. 거기 딱 누르면은 지금까지 올린 모든 영상이 거기 다 차례로 떠 있습니다. 거기서 과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하시면 되고요. 이제 영상을 보고 내용이 좋다 할 때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세요. 그 좋아요는 그 화면 아래 손 모양 엄지손가락 위로 올라간 게 그게 좋아요거든요. 그거 눌러주면 좋아요가 올라갑니다. 예, 그렇게 눌러주고요. 여러 사람 보내기는 아까 설명드렸고 무료 구독도 설명드렸죠. 그리고 또 과거 거를 볼 때는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글자를 누르고 들어가라. 화면 아래 그게 올린 사람 이름이거든요. 모든 유튜브 화면에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밑에.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유튜브 화면에만 그게 보인다는 거죠. 퍼가기에서 나오는 화면에는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퍼가기 화면에서는 화면 오른쪽
끄트머리 부분을 이렇게 마우스로 더듬으면 거기 딱 유튜브 아이콘이 보여요.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 정식 유튜브 화면으로 바뀝니다. 예, 거기에는 다 나와요, 그게.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